한 언론의 그 신문 이제 사설입니다. 칼럼인데요. 이 출산 후 12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을 읽었습니다. 출산 후 12년을 마치 이 자유인 흑인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노예 생활 12년, 노예 12년 뭐 그 기간을 이야기한 것과 빗대어서 출산 12년을 이야기하더라고요. 출산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되고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그 여성이 이제 일자리를 다시 찾을 확률이 되게 떨어진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너 출산해서 애를 키울 것이냐, 아니면 직장을 가진 직장 여성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, 양자택일하라 라고 강조하는 게 지금의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출산율이 왕창 떨어졌죠. 0.7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. 더 이상 여성들이 출산보다는 이 직장을 택하는 이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이 대한민국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한 40대 한 중반쯤 넘어가면 거의 다 사라져 버립니다. 왜냐? 그쯤 되면 이제 애 키우느라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 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잘 없죠. 주된 직장에서 말입니다. 이 대부분의 경우에 애를 좀 웬만큼 키우고 나오면요, 일할 수 있는 일자리란 최저 시급보다 좀 더 주는 그런 되게 제한적인 일자리만 남아 있죠. 이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혹은 이제 대학원까지 우수 인재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 경력도 많이 쌓았지만 애 키운다라고 경력 단절된 기간 동안 이제 경단녀가 돼버리는 겁니다. 참 씁쓸하죠.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애를 키우는 걸 이 여성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요, 이제 과거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남자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가족이 이제 모두 이제 거기에 기대서 사는 게 이제 마냥 쉽지만은 않죠. 그런 이제 시대이다 보니 젊은 여성들에게도 너도 같이 일하라, 맞벌이 하라, 이걸 기본값으로 얘기하는데, 이런 그렇게 요구하면서 출산에 대해서는 분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아니죠. 특히나 이 기업들은요, 이 여성 직원들이 출산하게 되면 이제 애를 낳아서 이제 휴직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닥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. 결국 우리 사회가 좀 말이 안 되는 게, 인구 출산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관련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부르짖지만, 그렇게 부르짖는 정치인들, 관료들 나이가 거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급이에요. 지금의 청년들, 지금의 젊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죠.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정치인들, 그리고 이 나이 든 관료들, 그들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젊은 여성들이 뭘 생각하고 젊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서, 출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예 현실을 너무도 모릅니다. 그러면서 정책을 펼치는데 말이 되겠냐라는 겁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이 건설 토건족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끼리 헤쳐먹고 하느라고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놓고, 정부는 또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 뭐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비싼 집값에 이제 전부 다 당하게끔 눈탱이를 쳐서 떠넘겼죠. 그러다 보니까요, 애를 낳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. 게다가 애를 한 명 낳고 둘째를 낳을 수 있냐? 거의 불가능합니다. 대출이자 갚으려면요, 애 하나도 키우는 것도 빡세죠. 이자 내고 원금 갚고 애 키우고 이 맞벌이로 허덕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애들에게, 청년들에게 이 아이를 더 낳으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.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주거 부담도 크고, 저기 뭡니까, 애가 좀 더 크면요,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. 감당이 안 될 정도죠.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거의 소비를 못할 정도로 되게 사교육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런 이제 지금의 구조에서 애를 어떻게 낳으며 애를 양육을 어떻게 하고, 참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빡센 거죠. 너무 빡센 이 시대에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. 양질의 일자리 부족해,
청년들을 위한 이 뭡니까? 이 지원 이런 것들도 좀 여전히 모자란 것 같고, 참 많은 부분들이 참 좀 여전히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더더욱 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이 선진국도 그랬지만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과 나이 든 세대들 간에 이 생각하는 인식도 되게 많이 다르고요.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1960년대생은 낸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돈이 8배가 많다고 하는데, 지금의 20대 30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되게 심하다라고 하고, 참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우리 사회, 우리의 나라들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,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저도 뭐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인데 애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사악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죠.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거의 뭐 이 부모들이 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. 그런 거 보면 감히 말씀드리건데, 앞으로는 인구도 더 줄어들고 군인도 부족하고 이 아이들도 부족해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폐교하는 것도 늘어나고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여성, 결혼하지 않는 여성, 출산하지 않는 여성 군대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왜? 이제 국방의 의무 이제 남성만 지는 게 아니라 여성도 져야 된다. 단 예외는 결혼을 해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군대 의무를 면제시킨다. 뭐 이런 것들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남성 또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으면 그에 준하는 세금 부과가 좀 되어야겠죠. 그리고 출산을 해서 애를 1명, 2명 낳는 그 이제 부모들에게는 확실한 혜택을 줘야죠. 확실한 혜택. 만약에 그 지역에서 애를 2명 이상 낳는다라고 하면 임대주택 그 보증금 뭐 적정 수준으로 해서 월등히 낮게 해서 한 30년, 50년 임대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들을 주고 해서 철저하게 출산할 수 있게끔 해야죠. 아이들 관련한 양육 비용도 현금성이 아니라 뭐 그 아이들에게 쓰는 뭐 분유나 뭐 기저귀나 아니면은 뭐 학원비나 뭐 교육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로만 국한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비용도, 생활비도, 양육비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출산에 대한 혜택들을 왕창 줘야,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그러지 않으면요,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. 여성들에게만 마냥 출산의 의무를, 부담만 지운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부동산 문제든 이 사교육 문제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, 양질의 일자리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출산율도 나아지고 이 사회도 좀 건전하게 인구 구조가 갖춰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 이상입니다.